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종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3년째 경매 공부 중인데 아직도 입찰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무언가 불안하신가 봐요.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지? 내가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나는 투자 생활을 못하는 걸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경꾼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부동산 공부는 학문이 아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공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하시면 된다. 이 얘기가 편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막막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일이 있어서 좀 지나가다가 잠깐 차를 세워달라 그랬어요. 잠깐 차를 세우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부동산 공부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오늘 제가 조금만 맛배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저만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마다 본인에 맞게 적용하시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부경꾼은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실력을 키워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위치한 곳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 차가 섰는데요. 이것도 부동산 공부라는 거예요. 자, 모르는 곳에 왔으면요, 그냥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빈 땅은 있는지, 개발이 얼마나 됐는지 구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는 이런 업종들이 들어와 있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눈으로 본 다음엔요, 요즘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조사는 다 할 수 있어요. 뭐 저 처음 할 때는 지적 편집도를 끊고 막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 떼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부동산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좀 팁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르는 지역에 왔을 때는 우선 포털 지도를 작동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위치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니까 위치 보정을 한번 눌러주고요. 위치 보정을 누르고 나서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지도의 위치를 일치시킨 다음에 여기 보면 방향 표시도 되어 있죠? 자, 동서남북 중에 제가 지금 북향을 쳐다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북향을 쳐다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로가 그러면 동쪽하고 서쪽을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많은 걸 배웠죠. 그쵸? 그리고는 전체적인 토지 용도를 보는 겁니다. 자, 볼까요? 앞쪽을 보니까 앞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서 있는 위치를 보니까요, 저는 도로변 위에, 이쪽 한번 카메라 한번 비춰주실까요? 오, 갑자기 숲이 나와요. 야, 그런데 도로에 붙은 땅인데 너무 아깝네요. 도로 앞에 있는 땅을 이렇게 버려놔도 되나요? 안 되죠.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이렇게 보니까 완충녹지라고 되어 있네요. 즉, 도로하고 주거시설의 중간에 완충지대를 하는 녹지를 만들었다, 완충녹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완충녹지가 뭔지 모르겠으나 이름만으로 들어보니까 녹지, 완충시켜주는 녹지다. 이때 다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완충녹지. 완충녹지가 뭐야? 자, 완충녹지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다. 즉, 앞에 아까 저 오른쪽이 중공업 지역이라 그랬죠?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공장들이 돌아갈 수 있어서 이거를 주거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를 완충녹지로 이렇게 잡아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아, 완충녹지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완충녹지 하나를 배운 거예요. 공법상 여러분들이 완충녹지를 공부를 아무리 고시 공부하듯 공부를 했어도 이렇게 공부하는 건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요, 고시 공부하듯 공부한 거는 금방 잊어버리세요. 적용이 되는 공부해야지 귀담아서 보고 귀담아서 듣고 그리고 공부를 파고들어서 그 기억이 안 잊어버려지지, 생판 모르게 종이하고 펜만 가지고 완충녹지 막 이런 식의 공부는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하고 완충녹지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부동산 공부 오늘 하루에 할 거 다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위치를 보니까 이쪽 중공업 지역 파란색에, 저는 지금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뒤쪽 편으로 보니까 제 뒤쪽 편으로는 3종, 왼쪽에 뒤쪽에 좌측으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자,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는 보시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 자, 그래서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뭔지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모르겠는데 3종 일반은 무엇인지 1종은 무엇인지 찾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만 해서 글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오른쪽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왔네요. 우리는 초보자여서 잘 모르겠으나 3종 1번 주거지역은 아파트로 개발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을 보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 보니까 뭐 주차장하고 낮은 단층짜리 건물도 있고요. 뒤에 빌라가 있는데 뒤쪽에 빌라 같은 경우에도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토지 용도인데 저쪽은 빌라로, 이쪽은 단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같은 토지의 용도니까 우리는 단층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토지를 개발을 한다면 저 정도 건물은 지을 수 있겠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에 적용받는지 모르더라도 같은 토지 용도에 있기 때문에 저 정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쓸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간단한 빌라 같은 것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총 348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출구가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나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출구를 보니까 출구의 형태는 이쪽이 메인 정문으로 보입니다. 그럼 알 수 있는 정보는 반대편에 후문이 있는데 350세대 정도 아파트의 정문에 상가가, 편의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편의점은 장사가 얼마나 되지? 라고 궁금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380세대만으로 영업을 해서 존재가 가능할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죠? 몇 평이나 되지? 라는 고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게 부동산 공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알기 좋게 해볼까요? 몇 평으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는 뭐 한눈에 딱 보면 알지만, 한눈에 몇 평이다 하지만 지금 몇 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많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저는 핸드폰에 이렇게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어플들을 이런 식으로 깔아놨습니다. 자, 이 어플들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국토정보 어플이 있어요. 자, 스마트 국토정보 어플을 눌러보면 어플을 켜고 나서 내 위치를 이렇게 누르시면 제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제가 있는 위치가 얼추 비슷하죠? 아까 봤었던 3종 일반 주거지역과 1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이 편의점 건물의 앞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요, 이 건물을 눌러보시면 돼요. 710-1번지 대지를 눌러보시면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710-1번지 대지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토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토지를 눌러보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이 1340평방제곱미터다. 평수로 바꾸려면 3.30578로 나눠보시면 되시겠죠. 자, 그리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38만 1,000원이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런 자세한 자료들을 토지이용 계획원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여기서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클릭 몇 번만으로 이런 자료를 보면서 내가 이 땅이 어떤 용도였는지 궁금했는데 왜 1종 일반 주거지역을 이렇게 쓰지? 라고 궁금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 하객지구는 어떤 내용일까? 라고 파고 들어가면서 집에서 조사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710의 1번지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2개 동으로 보이는데요. 건축물을 눌러보시면은 여기에서 건축물을 2개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위에 걸 먼저 볼까요? 일반 철골 구조고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건물의 면적은 235.81 평방제곱미터다 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동을 한번 볼까요? 자, 다른 동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329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지 않아도 요 정도 평수가 이 정도 되는구나, 320이니까 100평 좀 미만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95평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95평 정도의 350세대 앞쪽에 있는 편의점은 과연 영업이 얼마나 잘 되나 라고도 궁금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영업이 잘 되는지 물어봐도 되겠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한테, 아니면 사장님이 계시면 사장님 제가 너무 궁금한데 영업은 괜찮으신가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편의점 차가 오게 되면 물건을 많이 하역하겠죠. 그럼 배송하시는 분께도 물어볼 수 있겠죠. 기사님 음료수 하나 드시고 혹시 여기 영업은 좀 잘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걸로 해서 저희는 저희의 부동산 안목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직접 들어가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신선식품, 일일식품들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못 가죠. 우유, 김밥, 도시락 이런 것들의 진열량은 얼마나 되는지, 평소에 회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면서 상권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간단한 조사만으로 핸드폰만 가지고도 우리가 토지의 용도를 알게 됐고, 본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 필지의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 토지의 용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집합 건물도 가능합니다.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도 아까와 같은 절차로 들어가시면 뭐 2층에 203호다 그러면 그 부분에 203호까지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투자 생활을 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놀이로 인식하시면 좋아요. 내 감을 키워가기 위한 놀이. 야, 이거 주차장 몇 평 되는 것 같아? 라고 내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건물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평수를 얘기해보고 그 평수에 대해서 내가 확인 차원에서 검색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단독 건물이 아닌 집합 건물 상태를 볼까요? 350세대 아파트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가가 되겠어요. 근처에 빌라가 몇 세대가 있긴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중공업 지역에서 완충 녹지를 거쳐서 우리한테 오기는 경사도 있기 때문에 이 상가는 어떻게 보면 단골 장사만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자, 이런 위치에서는 어떤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1층에 인테리어 가게가 있네, 도배하고 장판을 하고 있구나, 간판 상태를 보아하니 영업을 어느 정도 한 것 같네, 그러면 이건 유지가 된다는 뜻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두 칸을 쓰고 있네, 그리고 젠틀맨 헤어? 이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구나, 저기는 간판이 얼마 안 된 거 보니까 기존에는 어떤 영업장이 영업을 하다가 저 가게로 바뀌었을까? 기존에 시설이 노후돼서 새로 했는지, 아니면 주변 탐문을 통해서 다른 업종을 하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헤어로 들어와서 다시 영업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을 때 지하나 위에 있는 물건들도 많이 보죠. 그래서 1층에만 눈이 머물지 마시고 위에도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맨 9층에는 종교시설이 들어와 있구나, 2층에는 김밥집 간판이 붙어 있는데 김밥집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네일아트, 젤아트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동네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잠깐 한 10분 정도의 검색만으로, 그리고 제 관심만으로 실생활에서 많은 부동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립된 지역에 350세대, 일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약 400세대 정도의 규모로 있는데 주변에 슈퍼나 아니면 마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편의점이 한 90평 정도를 차지하고 영업을 유지하고 있네 라는 것도 알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내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보는 식견은 한순간에 넓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서 차근차근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부동산 전문가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부동산이 밀접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만 핸드폰 하나로 잘 찾으시고,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어플 우선 잘 사용하시고,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다른 어플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